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행신참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세안고 매매, 갭 투자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만약에 갭 투자를 했을 때, 즉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매매 거래를 할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있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과연 내가 집을 샀는데 내가 실거주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세안고 매매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 3법 시행될 때 기억을 하자면은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많이 이제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공부를 좀 했던 바가 있고, 또 부동산 거래 실무에 적용을 했고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포스팅을 한 것은 정말 오래간만에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제 그동안 많은 촬영을 하지 못해 왔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를 하고 실제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했을 때 좀 상당히 좀 저희가 알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은 또 이 동영상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제가 그 포스팅을 했었어요. 제가 보면은 제 블로그에서 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그것을 포스팅을 했는데, 여기 좀 보면은 세안고 매매 시 주의사항,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의 그 주의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실무 세안고 매매 시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 시 세안고 매매할 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긴 겨울이 지내고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이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사진처럼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다 보면 세안고 매매 거래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이 부동산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해서 특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해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매수인이 집을 사고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세안고 매매가 제법 되는 관계로 이 점이 궁금했었지요. 그러다 공부를 다 해놓았는데 이렇게 포스트하는 것이 아주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궁금했던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고 국토교통부에 질의도 했던 바를 토대로 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제가 우선 관련한 자료가 국토부에 있는데요. 우선 제가 파일로 받아 캡처한 것을 천천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트 보시면은 국토교통부가 보이시죠? 국토교통부 자료에 가면은 이렇게 설명 반박 자료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간다, 전세 끼고 산 새 주인의 절규, 그리고 이제 머니투데이에서는 세입자 동의 없으면 집 팔기 힘들다, 이런 그 보도 내용에 대한 그 국토부의 설명 반박 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글 파일하고 뭐 PDF 파일로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국토부 설명 보도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을 해놔가지고 좀 한번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자료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제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즉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가능하지요. 반면에 임차인이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 그러니까 제가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서 그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서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가 되기 전에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엑셀 시트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 엑셀 시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엑셀 시트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제 세안고 매매 시 상황별이 크게 보면 두 개가 있겠죠. 그리고 2020년 12월 10일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즉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임대차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존 1개월 전이었죠. 2개월 전까지 이걸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1하고 케이스 2로 나눠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겁니다. 계약 체결 후 잔금,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겁니다. 그 완료한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이 도래하는 겁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여기 있고요. 어느 특정한 날이 있을 수 있고, 계약갱신 청구 기간이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이죠. 요 전에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언제 완료가 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매수인은 이미 요 계약갱신 청구 기간 도래에 이미 임대인의 지위를 획득을 한 것이죠. 따라서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내가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 보호법에서와 같이 계약 만료일까지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는 기존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는 살 수가 있죠.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또 보시죠. 엑셀 시트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계약 체결 후 잔금,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전에 기존 임차인이 기존의 임대인, 그러니까 매도인이 되겠죠. 기존 매도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한 경우입니다. 요 표를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 기간 2개월에서 6개월 있는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이 이때 될 수도 있고, 뭐 그 전에 됐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요 행사 기간 내에 있어서 이미 어느 한 요 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만약에 기존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이미 행사를 했다면은 그 임대인은 여기처럼 매수인이 자기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당시에 기존 임대인이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케이스로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중에 그 매수인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수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고 없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위에 두 케이스의 결론을 한번 얻자면요, 계약갱신 요구 청구 기간이 도래했을 때 과연 매수인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했죠. 즉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마친 상태라면은 본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이고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인 6개월에서 2개월 내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실거주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의 실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의 지위가 계약갱신 행사 기간 내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짧게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요.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세안고 매매하는 경우에 조금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저는 이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